아이들 이야기. 교사들 이야기. 시가 있고 노래가 있고 책이 있고 글 쓰는 이야기가 있는 학교종이 땡땡땡.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기 너무 편안한 곳인데요. 좀 장소가 달라요, 그죠? 지금 저희만 이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저희는 되게 새로운 기분인데 맞아요. 지금 듣는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복장도 매우 편안하죠? 보이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제가 사실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오늘은 처음으로 서울에서 녹음하는 게 아닌 저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살고 있는 양양에서 녹음을 한번 해봤습니다. 녹음 음질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저는 밖에서 지금 살짝 이제 가을이 오는지 벌레 소리가 들리는 게, 들려드리고 싶은데 여기까지는 안 들리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지난번 방송에 공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은 혹시 노마라는 선생님이 나오셔서 노래 이야기도 하고 아이들 시로 직접 노래를 짓는 그런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노마 선생님 집에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하마? 네, 노래하는 아마 노마 선생님 집에서. 네. 그래서 이런 장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많이 와봤었는데 이렇게 실제로 녹음이 된다는 줄 진짜 저한테 이제 거짓말하는 줄 알았거든요. 장비도 지금 어마무시하고. 네, 좋네요. 앞으로 서울 안 가도 되겠네요. 네. 서울 안 가서 너무 좋네. 왜요? 탁쌤 서울 분 다 되셨는데 이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러게 좀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전철이랑.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 가서 꼭꼭 녹음을 했었는데 이제 꼭 필요한 일 아니면 서울을 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한번 만들어서 네. 올릴 계획입니다. 안 보이셨겠지만 저희 서울 갔을 땐 좀 졸면서 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럼요. 그죠? 많이 피곤했었죠. 또 서울이라는 곳이 워낙 또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네. 먼저 첫 번째 시간, 아이들 교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이들 말. 둘째 시간. 1학년 일반 교실에 들어서는데 저 뒤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 씨발. 씨발려나. 아이들 떠드는 소리에 묻혀 무슨 말을 주고받는지 알 수 없으나 욕은 또렷하게 들려왔다. 아이들은 종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다.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하다. 교사야 내가 하는 1시간 수업이지만 아이들 처지에서 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 하루 가운데 겨우 1시간일 뿐이다. 상우와 현태는 아직도 서로 얼굴을 붉히고 티격태격 하고 있다. 두 놈을 교탁 앞으로 불렀다. 무슨 일이고? 추운데 상우가 문을 안 닫고 들어오잖아요. 먼저 현태가 상우 탓을 한다. 그러자 상우도 지지 않는다. 현태가 먼저 욕을 하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아까 한 말 그대로 상황극을 해보자. 아까 한 말, 표정, 행동 하나도 속이지 말고 그대로 해보자. 현태는 자리에 앉아있고 상우가 뒷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황부터 시작이다. 상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현태가 짜증이 가득한 말투로 내뱉는다. 문 닫으라고 씨발. 그러자 상우도 퉁명하게 받아친다. 내 알바가 존나 싸가지 없네 씨발. 니만 하겠나 씨발려나. 그래도 닫으라고 씨발. 조금 전 상황을 그대로 되살리니 아이들은 재미난다고 책상을 치고 웃고 현태와 상우도 입가에 웃음이 번진다. 자, 그럼 이제 아까처럼 하지 말고 이번엔 아주 친절하게 말해보자. 상우가 문을 안 닫고 들어온다. 그럼 그때 현태 큐. 상우야 문 좀 닫아줘. 현태가 애교를 떨며 말을 한다. 현태 말에 앞자리에 앉은 희우는 오글거린다고 손가락 끝을 모아쥐고 몸을 비틀고 야단이다. 싫어. 그래도 좀 닫아줄래? 상우야? 응, 그래. 웃음 나오는 걸 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초등학교 교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이 교실 이야기는 양철북에서 나오고 구자행 선생님이 쓰셨던 국어 시간의 모하니라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예. 일부에 있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교실에 있는 것 중에 아이들 말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이었는데요. 너무나 근데 이런 글이 괜찮을까요?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욕이 확 나온데도? 읽을 때 노마가 아주
욕이 짝짝 붙네요. 옛날에 요거 좀 해봤나 봐요. 저 얘기해도 되는 건가요? 네. 아직 소개를 안 하셔서 저는 한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같이 읽어주신 노마 선생님 목소리 기억나시죠, 여러분? 예, 개인적으로 제 목소리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번에 함께하게 된 게스트로 함께하게 된 노마입니다. 짝짝짝짝짝짝. 반갑습니다. 뭐 욕을 하라고 권하는 건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야죠. 욕인데 욕이라도. 근데 한 번 더 해보라고 하셨을 때 선생님이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 니 지금 뭐라고 했어? 한 번 더 해봐. 그러면 오히려 더 애가 움츠러들어서 말을 못 할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진짜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전에 이미 선생님과 아이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닥쌤. 예, 그럴 것 같아요. 애들이 착하네요. 또 해보라고 하니까 하네. 아니, 그걸 또 이제 딱 다시 하니까 들으면서 웃어준 친구들도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만약 아이들이 그걸 되게 진지하고 긴장해서 들었으면 하는 애들도 엄청 긴장되고 눈치 봤을 텐데 아이들이 웃어주니까 좀 더 편하게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욕으로 막 나가고 이 욕 강하잖아요. 거의 뭐 철벽 같아요. 얼마나 세 보이는지. 그런데도 그 순간 이렇게 와르르 또 허물어져 버리네. 손 나긋나긋해지고. 그리고 또 저는 남고를 나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고에서는 또 욕을 세게 하고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강하게 보이고 인기도 많고. 상황을 이렇게 어떤 상황이든 이걸 좀 이렇게 마무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더 위약스럽게 욕을 하고 훨씬 더 심한 욕을 개발하려고 아이들끼리 막 신기한 욕 들으면 그거 연습해오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참 이거보다도 많이 사실은 연습했었습니다. 훨씬 더 심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착한 아이인데요, 이 정도 욕이면. 예. 구자행 선생님도 아주 여유가 있고, 예. 바로 맞부딪히지 않고, 네. 이렇게 틈을 두죠.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냥 그 상황을 한번 다시 재현해 보게 하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뒤에 보면 약간은 애교 섞이고 장난 섞이게 반응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걸 하면서 좀 뭔가 느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거죠. 이 글쓰기의 힘과 좀 비슷한 게 있어요. 글쓰기라는 게 자기가 연필을 잡고 쓸 때 저쪽에 있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연극이죠. 이게 일종의 연극적인 요소가 예, 들어가서 연극인데 자기를 보게 하네요. 이렇게 바꿔서. 아이들은 갑자기 관객이 되는 거고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교훈의 말이나 훈계의 말이 없이도 그냥 상황 자체가 하나의 수업처럼 자연스럽게 연결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서 뭐 훈계를 하고 그런 말을 써서 되냐? 친구 사이에 뭐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걸로 끝이죠. 네, 그치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얘기니까 아이들이 야단 한마디 안 치고 그냥 보여주기만 하네요. 자기는 만약에 선생님이 그렇게 훈계하고 끝났다면 뒤에 가서 누가 모르나 씨발 이러고 끝났겠죠. 또 그렇죠. 뒤에서 욕하고 애들은 점점 더 철벽이 되고 점점 더 강하고 강해지고 욕해지면 더 결과적으로 좋은 방향은 이미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어야 했는지는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내가 조절이 안 되거나 아니면 불편한 점이 있거나 이게 이제 가감 없이 나오니까 아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건데 늘 이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향인지는 이미 애들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미. 만약에 이령쌤은 초등학교 교실에 지금 선생님이 담임하고 있는 교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이제 이전에는 분명히 그러지 않았고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는 그 얘기를 묻는 것 같아요. 너가 이 시점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건 뭐였지? 저도 약간 이런 개념으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다시 되돌려서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게 그쵸, 시간을 이 친구가 주시는군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 네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친절하게 물어봐요.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시 바로 잡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얘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건강한 상태일 경우에는. 근데 물론 제가 피곤하면 뭐 그런 거 상관없이 일로 와 막 이렇게 되지만 그래도 저라면은 야 이
고운 말을 쓰며 살자 이 새끼들아. 전 예전에 대안학교 있을 때 이제 아이들이 씨발이라는 욕을 특히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욕 강의를 한 번 한 적이 있었어요.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한 번만 애들 모아서 욕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주고 싶다고 해서 저도 이제 몰랐죠 당연히.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그래서 한번 특히 이제 뭐 지금 저는 설명은 안 할 거고 씨발이라는 말을 인터넷에 치시면 어떤 의미인지는 아마 모든 분들 금세 보실 수 있을 텐데 상당히 좀 의미가 너무 난해한 그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보여줬더니 애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놀래더라고요. 굉장히 성적인 의미가 네, 강하죠. 굉장히 그렇죠. 성적인 의미. 욕은 제가 사실은 노마 쌤이랑 똑같은 수업을 5학년 때 수업을 했었어요. 1학기 때 저도 해본 적 있어요, 사실. 애들이 욕을 너무 심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뭘 보고 욕을 하냐면 보통 때도 그런 욕을 쓰긴 하는데 학교에서 많이 자제를 해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한순간 그 왜 아프리카 TV나 이런 데 보면 BJ들이 하는 방송들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들이 방송을 찍어서 올려요. 그런 방송에 욕들이 난무해요. 그리고 또 남자애들은 게임을 하면서 서로 채팅할 때 그런 용어들. 그리고 또 최근에 싸이 씨의 노래 중에 그 약간 욕 비슷한 노래가 있어요. 씨발라 먹어 막 이런. 씨발라 먹어 뭐 맞아요. 이런 노래.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들끼리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이불로 나 앞에 있을 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거기에 이제 씨발라 먹어 이런 노래가 가사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탁 쳐다보면 앉아있다가 이렇게 탁 쳐다보면 노래예요 가사예요 선생님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욕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지식을 총 다 동원해서 많이 하는 씨발 개새끼부터 시작해서 존나 이런 존나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저도 몰랐는데 욕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부 다 성적인 은유 맞아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도 제가 굉장히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했죠. 뭐 그랬더니 애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계속 물어보는 게 다른 욕을.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욕이에요?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뭐 그러다가 한 시간에 그냥 욕 강의로 그냥 그렇게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조금 덜 한 것 같긴 해요. 네. 물론 욕에 대해서 이게 계속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저는 속상했던 건 아이들이 하고 싶지 않아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공영방송이라고 보는 곳에서 말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이나 영화 이런 데서는 사실은 되게 잘생긴 영화 배우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되게 잘생긴 영화 배우들이 그 캐릭터 안에서 욕을 진짜 찰지게 하죠. 근데 듣고 있으면 너무 멋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보더라도 너무 멋있어요. 어떤 사투리를 섞어서 특정 사투리를 섞어서 욕을 하면 더군다나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있게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그렇게 욕을 하면 진짜 멋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뭔가 너도 해라고 꼬시는 것 같은 기분? 맞아요. 그런 걸 매일 애들이 접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특히나 왜 잘생긴 나쁜 남자. 그러니까 맞아요. 츤데레 같은 매력. 어떠세요? 아이들 말에 따르면. 육자라는 잘생긴 남자 어떠세요? 이런 저는 별로입니다. 별로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네요, 맞아요. 아이들이. 그래도 이렇게 선생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민감하지 않게 또는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는 것들은 계속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그 박선미 선생님 했을 때 욕시험이라는 그게 또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에피소드가.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역 행사에 대해서 조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른바 PPL이죠. 네. 40분 내내 하는 건가요? 예, 그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길게. 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송의 결이랑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 이야기해도 될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아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새로운 공간이잖아요. 처음으로 양양에서 녹음을 했는데 여기가 노마 선생님 집입니다. 네. 네. 아티스트 노마. 네.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저희가 녹음실을 이렇게 노마 선생님 이미 녹음실이 있잖아요.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설치하고 저희가 사각형 탁자에 앉아서 동서남북 4명이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서 네. 탁자 위에 뭐가 있는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네, 맥주가 있습니다. 이런 또 재미가 있네요. 저는 통풍 때문에 마실 수가 없습니다. 통풍 때문에 예. 왜 통풍이 걸리셨죠? 고기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
그리고 이 공간을 위해서 애써 주신 노만 선생님, 그리고 노만 선생님의 제자이시고 싱어송라이터인 김준성 씨가 지금 저희 녹음을 도와주고 계세요. 좀 이따가 노래 들어보실 거죠? 아, 노래도 같이 예. 이야기를 할 거죠. 그래서 지금 밖에는 잘 안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리고 풀벌레 소리가 아주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잔잔하게 들리고 있어요. 또 노만 선생님 집이 물가 바로 근처라서, 계곡 바로 근처라서 물소리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아, 혹시나 혹시나 저에 대해서 좀 그러실까봐 저희 집이 아니라 제가 월세로 있는 집이라고 월세로 있는 말씀해 주시면 집이다.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싸게 있는 월세를 집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이들과 교실에서 글로 만나는 방법, 그 중에서 시로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처음으로 해본 공개 방송에서 네. 김준성 선생님과 노만 선생님을 모셔서 노래와 시가 어떻게 만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준성이 얼굴이 사진이 나갔나 보죠? 아니요, 사진 안 나왔죠. 당연히 안 그냥 나왔는데도. 팟캐스트 방송인데. 네. 그러면 나가면 더 반응이 더 폭발적이죠. 지금 저희가 왜냐하면 학교종이 땡땡대도 선생님 얼굴들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나가면 너무 폭발적일까봐. 지대 넘냐보다 더. 죄송합니다만 팟빵의 갤러리에 보시면 아, 그래? 일부러 찾아 들어가야 되잖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선생님들이 주변에서 좋았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10월 달에 매년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라는 큰 행사를 여기 영동 지역 속초 양양 고성에서 가지는데, 그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영생님이 그러면 듣는 분들이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할까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느 날 탁동철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했죠. 아이들 글을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행사를 해보면 어떻겠냐. 아니 그때 무슨 의도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교조 회의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쪽에 속초 우성 양양에서 전에는 어린이날 행사로 선생님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들 그 공설운동장에서 놀이판을 만들어줬거든요. 맞아. 어린이날 하루 그 그쵸. 낮에 말씀. 돌멩이 주워서 비석치기 해주고 비석치기 하고. 손수레 태워주고. 페이스 삐에로 페인팅하고. 목장하고 부스 행사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좀 당연히 하는 걸로 해서 저부터도 두근거리지가 않더라고요. 변해서 그다음엔 아이들을 어려운 아이를 데워서 뭐 워터피아나 뭐 이런 그쵸. 데를 그 이후에는 데리고 그렇게 왔죠. 바뀌었죠.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참여하는 선생님도 적고, 네, 그러면 또 그 여력도 없고. 집행부 선생님들만 너무 나오시는 분들만 힘들고 이러시니까 여력도 없고 하니까 차를 그냥 대절해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뭐 어디 체험 행사처럼 학교에서 하는 체험 행사처럼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가슴이 안 뛴다는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뭔가 잔치가 없을까 행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둘레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일영 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하나의 말이나 느낌이 시가 되고 그 시를 가지고 작곡가들이 노래를 만들어주면 또 둘레 식구들이나 반 친구들이나 뭐 같이 무대에 올라가서 네. 자기 시로 노래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의 표현이 이렇게 우뚝 세워보는 잔치를 열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죠. 근데 왜 경연이나 대회가 아니고 잔치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셨어요? 설악 어린이 노래 잔치. 뭐 이게 경연이 될 수 있나요? 나의 말, 내 느낌이 노래로 되는 게 이거는 대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좋은 의미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꽂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 너무 재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실행을 그랬죠. 또 전희영 선생님이 또 처음에 맡으셨죠. 일영 쌤이랑 같이 저 의견을 나눴을 거예요. 네. 일영 쌤은 더 대단한 잔치를 생각을 했죠. 막 해가지고 행진을 하고 전 맞죠. 갖춰서 제가 뭐 퍼레이드 막 이런 것도 고민하고 이랬어요. 연행도 그러니까 하고. 제가 설레발을 많이 치는 타입인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슴이 뛰어서 막 더 막 나가죠. 더 많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던진 건 탁쌤이었는데 네. 전희영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더 이렇게 막
생각이 났던 거죠. 왜냐면 정혜 선생님은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언제 시작된 거예요? 그게 2014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처음 시작된 거죠? 네, 그게 이제 처음, 그게 제1회 설악 어린이 노래 잔치. 네, 제 1회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어찌됐건 해보자 이렇게 재미로 얘기가 됐고 그 안에서 또 의미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 아이들 부르는 노래들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이 좀 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보고. 네, 가요나 막 이런 것들 말고 얘네 그 가요들이 사실은 성인들의 삶을 담아낸 노래들인 거잖아요. 그리고 트로트 같은 음도 경우는 또 맞지 않고 어른들이고, 애들이랑. 네. 네, 그래서 음역대도 너무 정서도 다르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아이들의 삶의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아이들이 웃자라는 느낌 그 노래들을 통해서 가요들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의 삶이 담겨진 노래들을 하면 그게 어린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좋습니다. 근데 그랬죠. 취지는 너무 좋은데 그랬죠. 처음 시작인데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 진짜 뜬구름 잡는 소리 있을 것 같아.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어째서 된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에 호황되고 이게 한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있으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서 전희영 선생님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맞아요. 예. 학생 뒤치다거리 하느라. 아니 이래서 조직이 중요하기도 한 게 정교수 선생님들은 제가 말을 해봤자 이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지만 네. 그래도 해야 된다.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뭐 준비를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 돈을 막 준비해보고 끌어모았죠. 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지금도 계시는데 그때 계시는 집행부 선생님들 중에 이제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 네. 막 후원금도 받으러 시에서 다니시고 후원금 받고. 어떻게 해서든 이걸 할 수 있는 예산을 끌어모으는데 총력을 특동처는 기울이셨죠. 거기에 아무 관여를 안 했잖아요. 예. 돈 주고 말만 해놓고. 네. 그냥 되는 줄 알았지 그게 뭐 그렇게 준비가 많이 필요한 줄 근데 몰랐어요. 큰 화두를 던진 건 맞긴 해요. 지금까지 진행해오던 어린이날 잔치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그걸 선생님들이 그 집행부 선생님들이 정교조 선생님들이 가슴 깊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적으로 뛰어드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일단 교실에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아이들은 글을 쓰고 있어야지만 작품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찌 됐건 저희 둘레에 아는 선생님들부터 먼저 얘기가 됐고 그 반 아이들 시나 글을 이제 모으는 일들을 계속 꾸준히 했죠. 네. 그리고 주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시니까 주로 저희 둘레에 아는 분들을 콕콕콕콕 찔러가지고 아예 말씀드려서 받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 이래 때는 그렇게 글을 받아내기가 조금 어려웠고 한 번 해보고 두 번째 하니까 그다음에 글이 굉장히 모였어요. 50몇 개 학급에서 아. 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랬대. 근데 저희가 작곡은 문혜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도와주신 분이 계신가요? 당시에 딱준 선생님 지인으로 계셨던 백창호 선생님이 아, 그 유명한 백창호 선생님. 네, 아. 1회 때 처음 이제 또 손을 내밀어 주셔가지고 했었죠. 그래서 그때 굴렁쇠 아이들하고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많이 자랐어요. 중고등학교 돼서 그 아이들이 만들어준 곡들도 있고, 예. 그래서 주로 작곡이나 그 부분들을 백창호 선생님이 담당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이들 글을 보고 그 작곡하시는 분들이 아이들 그 중에서 뽑아서 네. 작곡을 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반으로 보내요. 해당되는 반으로 보내서. 뽑힌 반에 보내서. 네, 그래서 그 반에서 노래를 주인공이나 이제 그 시를 결국에는 이제 작사가죠. 작사가. 야, 이런 작사가 되게 작사가 좀 어린이 작사가. 그래 되게 크게 보인다. 네, 작사가 분에게 보내드리고 직접 나오셔서 노래를 하시겠다고 하면 그 반 아이들이랑 무대를 구성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나오시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이 또 같이 함께 맞아, 하시기도 기억나. 하고. 가족이 나왔던 팀도 있었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배부른 어머니하고 아버지와 그 2학년 딸아이하고 5학년 언니가 있었는데 셋째는 배에 있고. 네, 셋째는 배에 있고 가족이 나왔다가 결국은 부끄러워서 언니하고 그 동생만 둘이서만. 작사가인 그 2학년 아이와 언니만 불렀던 그래. 리허설은 또 같이 하셨었어요. 맞아요. 기억나요. 네. 아. 저는 밤마다 며칠 전부터 그 밤마다 학부모들이 모였죠. 우리 반 학부모 다 모여서 해서 그 노래 연습을 했어요. 아이들하고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이제 다 같이 무대에 올라가려고. 선생님 그때 노래 제목이 뭐예요? 그때는 검은 고양이를 아.
노래였죠. 네, 이래 기억나요. 때가. 어. 예. 길바닥에 죽어 로드킬 당한 곰 고양이 네. 비가 내리고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식어갈 테지. 아, 식어갈 도로 테지. 위에 식어갈 테지. 뭐 이런. 그때 그렇게 해서 학부모 합창단이 만들어지대요. 그렇게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졸업식 때도 나오는 거예요. 학부모 합창단. 입학식 때도 나오는 거야. 야. 예.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다른 모임으로도 이어지고 합창단이. 그때 청어초에 있었을 때 기억나요. 같이 옷도 맞춰 입으시고 막 엄청 열정적으로 했던 거. 네, 그래서 첫 회 때는 사실 그렇게까지 기대는 안 했었어요. 이제 처음 시작이니까 잘 모를 것이다 이랬는데 작은 근로자복지회관에 그 자리가 모자라서 통로에 다 꽉 찼었죠. 앉으셔가지고 그 보실 정도로. 열기가 대단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때 사회를 맡으셨잖아요, 전임 네, 선생님. 저랑 그때 이제 지금은 세종시에 계신. 계신 양혜준 선생님하고 사회를 아, 봤었는데 같이 더블 MC를 보셨나요? 네, 그랬었죠. 그리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 손유미 선생님이라고 지금은 그때는 양양에 계셨고 네, 지금은 네. 강릉으로 가셨는데 그분 아이들이랑 그 저희 노래잔치 하는 벽에 그림을 큰 걸개 그림을 작업해가지고. 예, 거기도 양양 속초 막 고성에 바닷가, 설악산, 통일 전망대 아. 막 이렇게 그림을 다 그리셔서 커다란 걸개 선명하다. 그림으로 네. 그렇게 꾸며주셨던 기억도 그리고 있어요. 아이들 작품도 벽에 붙이고. 네, 네.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썼던 그런 시들을 시와 작품으로 만들어서 또 벽에 이렇게 걸게 그렸어요. 그게 제 1회였고 네, 1회였죠. 2014년도 그래서 한 95명 정도 사람들이 우와. 참여자가 참여자. 95명이었고 순수 참여자. 네, 순수 참여자만. 그래서 되게 즐거운 잔치였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그럼 2회 때는 2014년도가 1회였고 2015년도가 2회였죠? 네, 2회였죠. 2회 때도 역시 백창호 선생님이 같이 작업을 하셨던 네, 작업을 거고 하셨습니다. 장소가 그때는 이제 양양 네, 속초에서 한번 했으니까 또 양양에서 지역의 이제 형평성을 고려하여 해보면 어떻겠냐. 이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양양 문화회관인가요? 네. 거기에서 진행을 했었죠. 그때도 사회를 보셨고 전희영 선생님이 예, 그렇죠. 그때는 홀로 홀로 네. 홀몸이 돼요. 둘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로. 네. 아, 참 잘해 우리 전희영 선생님. 네. 그때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노래나 혹시 뭐 장면들?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들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동요제 막 이렇게 보면 자, 뭐 다음은 뭐 어느 초등학교에 몇 명의 누가 나오겠습니다. 그럼 애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 노래를 쫙 한 다음에 인사하고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애들 말이 없었는데 저희는 잔치니까 자기소개도 스스로 했거든요. 자기소개도 하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소개를 되게 독특하게 한 친구들도 있었고, 또 이제 이런 자기 노래, 그 반에서 했던 노래들 가지고 기획을 하니까 뭐 연극을 하면서 시작을 한 것도 있었어요. 아하. 이제 보셨으니까 기억이 나실 텐데, 연극을 하기도 하고, 또 선생님이랑 나와서 얘들아, 막 선생님이랑 그 앞에서 왜 얘기하고, 애들이. 그러니까 1회 때는 그냥 노래 부르는 네. 거에 조금 맞췄다면 소개가 화려해지더라고요. 아, 예. 노래의 시작도 굉장히 화려해지고. 변화를 좀 줬군요. 네. 그게 우리가 뭐 이렇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전혀 그런 건 저희는 노래를 드렸을 뿐인 거죠. 진화를 했네. 네. 성장을 했고. 예. 근데 우리가 그때쯤에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2014년도에 설악 어린이날 잔치 1회를 끝내고 그때 아마 노마 선생님을 아마 속초로 처음 모셔서 교사 연수 이런 걸 진행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 감성 수업 해가지고 뭐 네. 음을 내면서 그 음 안에서 자기의 감성이 움직이는 것들을 서로 살펴보는 그런 연수를 했었죠. 그러고 나서 처음 이야기 나왔던 게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시를 쓰면 교사가 한번 작곡을 해볼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노마, 씨라고 해야 되나? 저는 노마 오라버니라고 노마 부르는데. 선생님. 예, 가능하다고. 너무 당차게 가능하다고 말씀을 했죠. 그죠? 예, 저는 지금도 당연히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 이상으론 아이들이 작곡을 하는 게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함께하고 있죠. 저희는 그냥 교사가 작곡한다는 것에도 헉 해가지고 이랬었는데 더 큰 화두를 던졌던 게 아이들이 작곡하면 돼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더 깜짝이 놀랐던 거죠. 그래서 그냥 방향이 정해져 버린 것 같아요.
그쵸. 그 설악 어린이노래단체 장기 계획 뭐 이런 거, 장기 발전 계획 이런 또 새로운 방향성을 갖게 된 거죠. 고민을 계속하게 되고. 네. 음. 그렇죠. 점점 힘이 생기는 거죠. 이 처음에 뜻을 세운 게 이게 표현이 우뚝 서면 이게 운동이 되겠다 했는데 노마를 만나고부터는 이게 점점 바닥에 가까운 거죠. 뭔가 이 본질이라 그러나 이런 걸 딱 붙잡게 되는 거죠. 아이가 말이나 시라는 표현이 세우는 건데 이거는 자기 말, 자기 시를 갖다가 자기가 작곡을 해서 노래를 만들 수 있다. 이거는 뭐 정말 근데 대단한 저는 일이에요. 그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때가 기억이 나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떤 벽인 거를 이렇게 딱 깨뜨렸다고 해야 되나? 왜 우리가 그 생각을 못했지? 이런 한편 자괴감도 들었고, 그러니까 전혀 미답의 영역이었죠. 작곡이란 부분은 사실 그냥 아는 사람들만 하는 부분. 2015년도에 이제 혹시 보러 오실 수 있겠느냐고 했는데 매몰차게 거절하시더라고요. 나는 스케줄이 있다. 이렇게. 아, 진짜. 그때는 연예인 스케줄 정도 인정된 사람이 비싸게 구셨군요. 네. 그렇죠. 근데 그래도 이제 그때 나왔던 저희가 계속 이제 이거를 그냥 딱 흩어져 버리는 게 그 한순간으로 흩어져 버리는 게 굉장히 아깝다고 해서 2015년도에는 이제 2014년도에 들어왔던 시랑 이제 악보들을 묶어서 작품집을 만들었죠. 예, 자료집의 형태로 해서 이제 전 학교에 그때 고성양양 이제 그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에 배부를 했었죠. 참가한 학교뿐만 아니라 네, 참가한 아이들한테는 물론 한 권씩 주고 물론이고. 예, 학교들에도 배포를 해서 이게 좀 아이들의 노래로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2016년입니다. 제 네. 3회째. 그때- 3회째는 좀 다른 또 변화가 있을까요? 네, 그때는 이제 그때 말씀해 주셨던 제안에 저희가 동의를 많이 했고 네. 그래서 이제 노마 나비공장과 함께 가장 큰 변화네요. 했었죠. 그러면 네. 2회, 1, 2회까지는 백창원 선생님이랑 네. 그리고 구룡사 아이들이랑 같이 곡을 만들고 네. 그리고 행사날 당일날 반주도 같이 하고 그쵸. 노래도 부르고 음.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3회 때는 완전히 그러니까 같이 협업을 하는 아티스트가 예술가가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형태가 확 바뀌더라고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였을까요? 저희가 다 그때 같이 경험하고 했잖아요. 음. 한번 이야기해보는 것도 굉장히 일단은, 의미 있는 일 같아요. 백창호 쌤과 굴렁새 이거 재밌죠, 뛰어나죠. 그런데 백창호 쌤이 바빠요. 맞아요. 일이 많고 하는 맞아요. 일이 그래서 여기에 몽땅 마음을 내서 음. 같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음. 그리고 노마가 할 때는 그럼 저도 노마가 안 바빴어요. 바쁘다는 건 아니고 노마가 훨씬 더 이쪽에 마음을 내서 자기도 바쁘지만 그렇죠. 같이 하려고 했죠. 의욕적으로, 예. 네네네. 그러니까 물론 상관없던 백창호 선생님 마음이. 안 의욕적이었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훨씬 덜 미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더 의욕적이었던 거는 사실은 그 전에 어떤 캠프 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나 이런 데서는 캠프에 참여해 본 적은 있지만 우락부락. 예, 우락부락이라는 캠프에서 저는 이제 예술 강사로 좀 많이 참여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저는 고정적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청소년들, 흔히 말하는 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나 좀 청년들, 어린 청년들을 만나는 경험은 많이 했어도 사실은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나는 작업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의욕적일 수밖에 없었던 건 제가 처음 한번 해보는 대상이었던 거예요. 정말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더 의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훨씬 의견을 많이 물어보셨어요. 뭐 예를 들면 초등학생들의 음역대는 이만하면 되는 건지 얘네가 부를 수 있는 건지 뭐 예, 몰랐어요, 진짜. 네. 그 전까지는 음악 계속 때문에. 성인들하고만 그쵸. 작업을 했었으니까 그쵸. 보컬 수업도 하시고 오히려 음반도 만들고. 일할 때는 백창호 선생님이랑 일하는 게 훨씬 편했죠. 이미 그런 아이들의 그런 걸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네네네. 저희한테 뭐 물어보거나 의견을 대답을 듣지 않으셔도 네. 아이들의 그런 거에 잘 맞는 그런 네. 음악들을 네. 만들어내셨으니까요. 음. 굉장히 귀찮았어요. 잘 모르는데 자꾸 답을 네, 하라고 질문을 하니까. 엄청 많이 했었어요. 질문들. 네. 채팅을 그랬구나. 그때 뭐 정말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나요. 네. 우리 전일영 선생님 고생을 많이 시켰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때 제가 아마 소리도 지르고 그랬던 거 기억나요. 세상에. 제가 원하는 부분에서 답이 안 오면 소리 지르면서 선사 같은 왜 전일영 답을 안 선생님. 합니까?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그랬다. 저희 사실 전일영 선생님이랑 노마 선생님이 잘 되길 바랬거든요. 그 일로 깨진 거야. 뭔 소리야 또. 자 이거 NG 잘라주세요. 이거 그래도 내보내주세요.
하여튼 그런데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그 굴렁쇠 아이들과 백창호 선생님만의 또 분위기가 있다면 전혀 색다른 분위기로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아이들이 온전하게 나만을 위해 준비한 그런 무대에서 올라와서 노래를 부른다는 거 있잖아요. 그 떨림, 그 충족감. 아, 내 뒤에 밴드가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해주고 있구나. 이런 그런 만족감들이 느껴져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때 2016년에 제가 사회를 봤거든요. 전희영 선생님을 밀어내고. 맞아요. 네.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학생은 막 울고 막 이야기를 저도 하다가 기억나요. 울고, 네. 강아지. 네, 강아지 이야기하면서 울고. 그래서 사실 1회, 2회 때는 제 기억에 남아있는 곡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3회 때는 제가 사회를 봐서이기도 하고, 네. 사회를 봐서이기도 하고, 훨씬 더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드러내는 그런 무대였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느낌이 훨씬 더 이렇게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제가 이 캠프를 이 노래잔치를 처음에 이제 섭외받고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세팅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작곡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비공장이라는 저희는 음악을 만드는 공동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곡을 과연 저희는 만드는 사람은 많은데 과연 누가 만들면 좋을지 아이들의 감성에 대해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을 누가 표현했을 때 더 아이들과 거의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이제부터 하잖아요. 연주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더 화려하게 와서 연주할 것이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더 아이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뒤에서 드러나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리고 혹은 아이들이 어떤 악기가 왔을 때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악기를 좀 더 자기의 노래와 잘 자연스럽게 섞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당일날 보면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건 그냥 어른들은 정말 딱 도와주는 느낌이었고 아이들이 딱 주인공인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딱 아이들이 주인공이구나. 오늘은 잘하든 못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오늘은 니네가 주인공이구나라는 게 너무나도 잘 드러나서 그때 전일영 씨랑 그 지금 박성희 선생님이 와이프 되시는 우리 지영진 선생님도 코러스로 아이들 같이, 전혀 네. 어른들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 곳에 앉아서 코러스로 계속 함께 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어른들이 도와준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이 아직도 그리고 남아요. 따로 또 선생님들 같이 행사를 준비한 선생님들 무대도 따로 마련했었잖아요. 네. 그것도 첫 시도였고. 어쨌든 3회째를 맞이하면서 노마 선생님이 같이 들어오면서 다른 이야기들이 막 쓰여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1, 2회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신나고 즐겁고 맞아요. 약간 이렇게 그래서 행복한 느낌이었다면 3회는 조금 더 평화롭고 평온하고 좀 감성이라고 잔잔하고 근데 그래서 행복한 거하고 조금 이제 느낌이 다른 행복을 느꼈던 것 같아요. 곡도 저는 훨씬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여러 작곡자들이 참여해서 그런지 그 곡의 진행이라든지 저는 저희가 이제 5명의 네. 작곡가 그때 참여했었어요. 특색 있었던 건 랩이 있었던 게 가장 랩도 있고 근데 랩이 있어요. 백창호 선생님 할 때도 랩이 있었는데 여기 랩은 사실은 가사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반 아이들이 랩을 붙여서 맞아, 막 선생님이랑 맞아. 애들이 불렀던 게 인상이 근데 깊었어요. 3회째쯤 되니까 2회 때도 물론 1회 때보다 훨씬 더 네. 나은 모습이보다 좀 다양한 모습이 나왔다면 3회 때 되니까 이제 그 무대를 가지고 노는 느낌? 아이들이 이제 무대를 즐기는구나 이런 느낌들이 좀 그리고 들어서 자료집도 좀 업그레이드해서 CD도 함께 그렇네. 우리가 네. CD 붙인 기억이 나네. 드렸어요. 네. 이게 CD 수작업. 수작업으로 CD 붙여가지고 그렇죠. 인형의 눈깔 박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갖고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 기억에 남는 거 지금 이렇게 나눠도 되는 거죠? 네네네. 저는 제 노래에서는 절대 아니고 저는 우리 반 병아리가 부화했나라는 그 노래를 제가 만들긴 했는데 되게 단순한 노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기억나는 장면은 관객이 함께하는 무대였었어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네 반 혹은 자기네 학교에서 그 연습하는 걸 아이들이 들은 거죠. 그래서 앉아있는 아이들이 거기다 흔히 말하는 추임새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같이 넣으면서 막 부르는 모습이 그러니까 무슨 무대처럼 정말 너네 다 조용해.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할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앉아있는 아이들도 같이 따라 부르고 막 어떤 애는 진짜 거기다 멜로디까지 따라 부르고 막 마지막에 같이 막 깔깔거리고 이런 모습이 전 너무 자유로워서 맞아, 그게 맞아.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관객석이랑 무대가 차이가 분리되지 없었어. 않았어요. 예. 차이가 없었어.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마 자기가 만든 노래여서 더 기억이 납니다. 아무래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2016년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때 나왔던 노래들 한번 들어보고 가도 될 것 같은데. 네, 노모 선생님 계시니까. 네. 네. 우선은 그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노래는 그 이 노래를 선택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 맞다 보니까 좀 체계적이지 못했어요. 그래갖고 딱 글을 받은 거를 작곡자 5명이었나 6명한테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이제 쫙 뿌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겹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세상에 예, 어떻게 그 정도의 머리는 저걸 생각을 못하지? 예, 그 정도 머리가 되려면 IQ가 100이 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그래서 근데 다행히도 한 번도 안 겹치다가 딱 한 곡이 겹쳤는데 그게 바로 방학이라는 노래입니다. 거성초 2학년 김영서, 지금은 이제 3학년인 거죠. 네. 김영서 학생이 쓴 그런 가사였는데 왜 오늘 이 노래 선택했냐면 그래서 바로 분위기가 좀 다른 두 곡을 똑같은 가사로 다른 분위기가 나온 두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래서 그때 근데 무대에도 이 다른 두 곡이 다 올라갔나요? 다 네, 다 올라갔죠. 올라갔어요. 네, 다 올라갔죠. 그렇구나. 그 반 아이들하고 아마 다른 학교 아이들 중에 하나가 올라왔던 예, 것 같아요. 기억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래서 가사를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작곡가들이 그 아이들이 쓴 그 가사를 가지고 좀 개사를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가사가 좀 변화가 생기면서 네. 분위기도 완전 다른 곡이 나왔죠. 아. 그래서 하나는 맞아. 녹음된 걸 들려드릴 거고 하나는 오늘 우리 함께 해주시는 지금 열심히 녹음 작업 우리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이 소리들을 녹음하고 계시는 우리 김준성 선생님 그때 이제 작곡가 김준성 선생님이 만들었던 방학이라는 노래를 먼저 라이브로 한번 가사를 먼저 나눠야 되나? 가사를 먼저 한번 가사 먼저 들어보고 나누고, 네. 그다음에 라이브로 오늘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야,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좋네. 오늘 뭐 일종의 자연 소리도 함께하고 네. 좋은 시간이죠. 좋네요. 네. 읽어볼까요? 네. 방학, 거성초 2학년 김영서. 방학은 설탕처럼 달콤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려서 아쉬운 초콜릿이다. 쉼터에서 지친 마음을 치유하듯이 지친 마음을 활기차게 해주는 쉼터이다. 지우개가 글씨를 지우듯이 공부 내용이 잊혀지는 방학은 지우개다. 우선은 물론 제가 고른 곡은 아니지만 이 가사를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작곡을 했던 사람들도 나중에 오 이런 가사였어 그러면서 우선은 여기서부터 뭐 제가 할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잠시 김준선 선생님 제가 녹음하는 곳으로 가고 우리 김준선 선생님 잠깐 이쪽으로 모셔서 이 노래를 어떻게 개사했는지 들어보고 네. 그리고 왜 그렇게 곡을 만들게 됐는지 이런 얘기 나눠보면 네.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나눌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마이크와 지금 녹음하는 기계 사이가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의자 두 개 사이에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동에 큰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저희 겁니다. 집이 240평인데 그렇게 가까운 곳이 나올까요?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뭐 그러면 김준선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소개 좀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성이라고 하고요. 저번에 공개 방송 때 별말이 안 했지만 같이 했었던 그 사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방학 시를 보고 사실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배려임에도 불구하고 노래로 만들고 싶은데 이 아이의 이 기분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서 조금 바뀐 부분도 있고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그 후렴 부분에 그 매일매일 뛰어노는 방학도 좋지만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이 부분은 시에는 없던 내용인데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그냥 아이에게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덧붙여 보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은 초콜릿이다. 달콤하지만 입에서 녹아버리듯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니까 방학은 초콜릿이다. 방학은 지우개다. 글씨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처럼 공부 내용 잊혀지게 하니까 방학은 지우개다. 매일매일 뛰어노는 방학도 좋지만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방학은 초콜릿이다. 달콤하지만 입에서 녹아버리듯 너무 빨리 사라져버리니까 방학은 초콜릿이다. 방학은 지우개다. 글씨를 지워버리는 지우개처럼 공부 내용 잊혀지게 하니까 방학은 지우개다. 매일매일 뛰어노는 방학도 좋지만 친구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 방학은 우리의 쉼터, 지친 마음을 치유해주며 다시 한번 활기차게 해주는 방학은 우리의 쉼터. 다시 한번 활기차게 해주는 방학은 우리의 쉼터. 아, 이 노래 기억나요. 엄청 저희 신난 그때 노래인데. 공개 방송 때도 불렀었죠. 맞다. 기억난다. 이거 김준성 씨가 작곡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됐지? 사실 제가 이렇게 작곡을 많이 해본 사람도 아니지만 아이들의 노래를 만든 건 사실 처음이었어요. 처음.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처음에는 좀 편견을 갖고 이렇게 동요를 좀 찾아보고 했는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유치원 대상의 노래들 제가 이렇게 많이 듣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가사를 쓴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라는 거를 좀 뒤늦게 다시 인지하고 그거를 배제하고 그럼 요즘 아이들은 그냥 가요도 일반 가요도 많이 듣던데 그냥 편하게 만들어 보자 했는데 이미 너무 세뇌가 된 그 아이들의 동요 스타일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전혀 동요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은데, 난. 그리고 사실 제 목소리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제가 이거를 만들고 혼자 이렇게 데모로 만들었을 때 생각보다 너무 신나지가 않아서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일날 아이들이 부르는 걸 보니까 공연하는 날. 네. 그날 보면서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이 아이들은 내가 뭘 만들어도 재밌게 네, 부르는구나. 신나고 아이들의 그 순수한 감성으로 불어낼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옆에서 코러스 같이 하셨거든요. 아. 근데 끊임없이 핸드폰을 들고 자기 노래를 부를 때마다 열심히 아이들 동영상을 찍으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작곡을 잘했다는 뜻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해 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랬어요. 처음 만든 노래 치고는 너무 이렇게 착착 입에 달라붙는 노래인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은 곡이 또 똑같은 가사로 다른 느낌. 다른 느낌의 곡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이건 김준성 쌤이 만든 뭔가 거고. 제가 들었을 때는 김준 선생님이 만들었던 이 곡 같은 경우는 방학 너무 재밌다. 친구들도 보고 싶긴 하지만 그냥 방학은 너무 즐거워. 뭐 이런 느낌이라면 다른 곡 같은 경우는 방학이 가는 게 너무 슬픈 것 같은 느낌. 그럼 그 노래도 한번 들어보죠. 정말 아쉬운 느낌이에요. 네. 방학은 설탕처럼 달콤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려서 아쉬운 초콜릿이다. 쉼터에서 지친 마음 치유하듯 지친 마음에 힘을 주는
쉼터 방학은 설탕처럼 달콤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려서 아쉬운 초콜릿이다. 쉼터에서 지친 마음 치유하듯 지친 마음에 힘을 주는 쉼터. 지우개가 글씨 지우듯 지우개가 글씨를 지우듯 공부 내용이 잊혀지는 방학은 지우개. 방학은 설탕처럼 달콤하지만 금방 없어져 버려서 아쉬운 초콜릿이다. 쉼터에서 지친 마음 치유하듯 지친 마음에 힘을 주는 쉼터. 이 노래는 또 방학인데 또 느낌이 또 다르네, 되게. 굉장히 가는 게 아쉽지요. 굉장히 서정적이고 음이. 네. 애들이 어떻게 불렀지? 나는 왜 기억이 안 나지? 사실은 이거 제가 저는 이제 제 제자고 이제 사실 그 와이프도 제 제자예요. 노래를 배웠던. 그래서 그 와이프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중학교 선생님인가? 초등학교 선생님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중학교 선생님인가 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낸 상태인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 가지 감성에도 젖었던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 노래를 부르신 분이시니까 제 제자기도 하니까 들으면서 왠지 좀 그때가 그리웠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그런 감성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방학이라는 그 남편이 그 감성을 아마 의논하면서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성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작곡가들이 사전에 의논 없이 곡을 뽑았는데 똑같은 방학이란 가사로 아이시로 작곡을 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다르게 나는 느리게 할 테니까 너는 빠르게 이런 게 그 아니라 의논도 없이. 그냥 각자가 그걸 가지고 분위기를 만든 건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세상에. 세계가 완전 다른 곡으로. 시로만 본다면은 조금 불만스럽기는 해요. 여론 씨는 방학에 대해서 뭐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돼지는 무엇이다, 뭐 가을은 어떻다 이렇게. 그러니까 시와 노래의 차이가 뭔지를 알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르니까 이렇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탁세면을 우리가 얘기 날 때 그 얘기 꼭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로 봤을 땐 이 시 사실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노래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어? 이런다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16년이죠. 작년에 사실은 자작나무 글쓰기 모임에서 계속 시에 관여를 했었어요. 아이들 시를 모았을 때 어떤 시가 좋은 시일까 우리 고민도 하고 2016년에는 사실은 좀 선별해서 보내보면 어떻겠느냐. 너무 의미가 이게 아이들한테 가면 안 될 것 같은 뭔가 시들도 채택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을 했었죠. 근데 그때 아마 탁쌤이 실수로 전체 시를 다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뽑은 시도 보냈지만 전체 시도 보내셨는데 저희가 뽑았던 뽑지 않은- 좋다고 했었던 시보다 그렇지 않은 곳에서 아니, 노래가 그게 많이 됐지 정확하게 않았어요? 기억나는데 여름방학 때 모여가지고 네. 한 번 걸른 시를 그냥 그대로 다 보낸 거야. 거기서
한번 걸은 시를 가져오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거 괜찮다고. 맞아요. 그래서 그 한 4, 50편을 보내야 되는데 탁쌤이 다른 것도 그때 보냈죠. 이거 같이 봐요 했던 시를 그냥 다 보내버린 거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 좋겠다라고 고른 4, 50편이 아닌 시들에서도 많이 많이 나왔죠. 나왔다라는 얘기를 네. 저한테 네.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네. 되게 놀랬다 이런 네, 얘기를 그러면서 해줬어요. 우리가 시를 선별하는 게 의미가 있겠느냐, 막 이런 얘기들. 맞아요. 그런 되게 그리고 심도 있게 고민했던 기억이 그 나요. 이후에는 그러면 차라리 시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부담을 가질 짧은 수도 있으니까 글. 짧은 글로 이야기해서 어떤 이야기든 괜찮다. 이게 노래 만들어질 때는 풍경이 달라지고 네. 완전히 다른 게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그런 얘기도 한참 나눴던 기억이 나네요. 예. 하여튼 시가 노래가 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 창밖에 지금 귀뚜라미가 부는데 저게 뭔 뜻인지는 모르잖아요. 노래는 되게 아름답네. 예, 좀 뜬금없지만 뭔지 모르겠지만 감동적이다. 탁생이 말하면 다 네, 아름답게 들리잖아요. 그렇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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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하나 또 신기한 시가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그 2016년에 좀 특이한 일이 있었는데 글을 저희가 모집을 했고 이제 탁쌤이 주로 글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아서 많이 하셨는데 막 보냈는데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기 시를 쓴 거를 받았죠 그때 당시에. 예, 선생님들이 몇 분 보내고 행정실에서 일하는 분도 보내고 아, 진짜? 꽤 보냈어요. 예. 네. 그 중에서 사실 저희는 이제 그런 시가 있고 사실 그 시는 좀 걸러낸 축에 속한 게 있고 또 선생님들 시 중에서도 약간 동시에 가까운 시는 저희가 선별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교감 선생님이 쓴 시였던가요? 예. 네. 박대성 교감 쌤이라고 지금은 교장 선생님 되죠? 교장 쌤일 거예요 아마. 네네네. 그때 당시에 그분이 시를 보내셨는데 이 시로 김중성 선생님이 선택을 해서 곡을 만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대성 선생님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저희 학교 처음에 이제 발령받아서 갔을 때 거기에 사진에 이렇게 무슨 교육이래 갖고 사진에 이렇게 아이를 지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때는 교사이셨어요. 교무 선생님이었는데 그래갖고 아야진 초등학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셔서 그 모습이 그때 현판이 아마 그때 만들었던 건가 봐요. 뭐 무슨 교육 해가지고 학교마다 특색 교육 뭐 아이들 뭐 1대1 개인 지도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놓는데 그 가는 곳곳마다 사진에 붙어 계세요. 모델이셨구나. 모델. 조금 의심스럽네요. 그래서 그 시를 탁쌤이 좀 읽어주세요. 어떤 시였죠? 시로는? 깍두기 박대성 꽃이랍니다. 붉은 묵꽃 예쁘다고 위로 피어오른 꽃이 아닌 낮은 아래 낮은 바닥에서 피는 꽃 꽃인 척해서 미안하다며 얼굴 붉히는 엄마 마음 한 접시 엄마 꽃 한 접시. 네. 이 노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 근데 제가 참고적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두 곡 다 김준선 선생님이 만든 곡들을 저희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물론 시나 글이 너무 좋아서인 것도 있지만 김준선 선생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곡들을 선택했다는 거. 그 말은 예의죠. 그리고 오늘 없는 곡들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좋을 거. 수도 있다는 거. 그런 기대감을 네. 줄 수 있다는 네. 거. 그런 거 그리고 기억하시면. 또 가까이 양양에서 지금 이렇게 녹음하고 있는데 바로 연말에 사시니까 우리가 좀 싸게 근데 우리가 또 불러왔죠. 밀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양양의 아이돌로 지금 키우려고 하고 이해관계가 많이 거잖아요. 얽혀 있어요. 그쵸, 사실은 저희 거짓말 좀- 못하니까 예. 딱 깨놓고 밀어주고 이야기하죠. 있는 것도 있죠 우리가. 그럼 뭐 김준성 한번 해봐. 네, 김 선생님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물감리에 사는 김준서입니다. 네, 김준성 선생님 또 나와주셨습니다. 싱어송라이터 물감리 사는 양양. 예. 근데 이 깍두기란 시를 처음 받았을 때 학생 그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선생님 그린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까도 사실 같은 시를 두 명이 만드는 문제가 발생했다면 지금 교사시를 학생시로 착각하고 만든 이 문제도 제가 범인이네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느낌 이상했어. 이거 초등학생이 쓸 시는 아닌데. 아이고야. 글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란 뜻이죠. 노래만 만들었지. 뭐 시는 볼 눈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제 별명이 깍두기여서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깍두기를 처음 받을 어떤 의미인지는 대충 짐작이 갔어요. 딱 읽는데 깍두기를 이 엄마 마음이라는 표현이 전혀 연결을 지어본 적이 없는 게 연결이 되는 걸 보고 사실 제가 노래를 만들 때도
뭐는 뭐다 이게 너무 흔히 생각하는 걸 하면 재미가 없는데 이게 너무 저한테는 흥미롭게 느껴져서 약간 눈이 멀어서 이게 학생신지 선생님이신지 못 봤던 것 같아요. 확 도전하고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든 시였구나.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꽃이랍니다. 붉은 묵꽃 예쁘다고 위로 피어오른 꽃이 아니라 낮은 아래 낮은 바닥에서 피어나는 꽃이랍니다. 붉은 묵꽃 예쁘다고 위로 피어오른 꽃이 아니라 낮은 아래 낮은 바닥에서 피어나는 꽃인 척해서 미안하다며 얼굴 붉히는 엄마 마음 한 접시 꽃인 척해서 미안하다며 얼굴 붉히는 엄마 꽃 꽃인 척해서 미안하다며 얼굴 붉히는 엄마 마음 한 접시 꽃인 척해서 미안하다며 얼굴 붉히는 엄마 꽃 얼굴 붉히는 엄마 꽃 이거야말로 진짜 가요 같네요. 그리고 이 노래가 좀 특이했던 거 기억나시죠, 탁쌤? 기억나요? 그때 당시에 이거는 아이가 부르진 않았어요. 맞아. 그때 그 교감 선생님의 제자분이 또 성인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때가 28 그때 인터뷰 하셨죠. 7, 8이었고 성악을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제자분이 아니 성악을 하진 성악을 않는데 않는데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있는 네네 음. 노래를 따로 하고 이랬었는데 리허설 할 때 오셔가지고 노마 선생님한테 혼이 났었죠. 키 바꿔달라 그래서 저 기억나요. 저는 그것만 기억이 나네. 노마 선생님이 막 짜증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하고 싶으실 텐데 녹음 중이셔가지고 꾹꾹 참고 그래서 계세요. 없을 때 변명 못 두고 그냥 나쁜 놈 만들려고 제가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들으면서 그 이미 다른 제가 만든 노래를 아이가 불렀을 때 바뀌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다 막 이랬는데 물론 이것도 좋았지만 이분이 저처럼 좀 이렇게 저음인 분이셨어요. 그래서 뭔가 그 아이의 밝은 그런 느낌도 좀 사실 바라긴 했는데 제가 불러드린 그 버전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 주 선생님이 처음에 데모 만들었을 때 느낌이랑 비슷하네요. 네네. 이렇게 깍두기란 또 선생님이 지은 시가 이렇게 이런 노래로 나왔었습니다. 이런 노래들로 2016년 설악어린이 노래잔치가 많이 채워졌었죠. 이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고 올해 꼭 참여한다고 네, 시작했다고 맞아요. 했는데 네. 아직 시인은 못 받았어요. 네.
이렇게 3년 동안 설아어린이 노래잔치가 진행이 됐고 올해도 노마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하죠. 네, 올해는 하는데 올해도 또 특이한 점이 올해 더 발전했어요. 우와, 그 선생님들이 작곡하는 노래가 나오나요, 드디어?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1학기 때 6번에 걸쳐서 선생님들을 모시고 작곡하는 연수를 진행을 했어요. 작곡 실제로. 연수를 진행했었죠. 네, 그죠? 거기서 또 뭐 랩도 불러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많이 했죠. 그 이야기 노마 선생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에 얘기는 저희들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런 팟캐스트가 아닌 저희들끼리 학생들의 얘기를 나누고 이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했던 그때 나눴던 그런 얘기들인데 그때 저는 이제 사실은 진짜로 여기 성진 선생님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글로 치면은 정말 무식한 놈이에요, 진짜로. 그러니까 글을 너무나도 잘 안 읽기도 하고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사실은 감성이라는 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중요시 여겼던, 내가 감성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고 그것이 어떻게 자리를 내 마음에 잡게 되면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진짜 많기는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끼리 나누면서 글이 노래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저한테 정말 설레임을 줬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제 그걸로 저는 끝나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글이 노래가 되는 부분에서 선생님들이 지금도 역시나 떨려하고 거부하지만 선생님이 결국은, 물론 맞아요. 저희가 전문가인데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모든 걸 하고 지내진 않아요. 일상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리사만 요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들도 요리를 하고 때로는 아빠도 요리를 하고 때로는 애도 요리를 해요. 요리사보다 훨씬 대단한 요리를 만들기도 당연하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인, 흔히 말하는 뮤지션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잡고 살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희보다 더 그러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너무나 많다는 거죠. 특별히 그럴 수 있는 아이들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엄청 기대하고 있고요. 너무너무 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연도도 기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꼭 나누고 싶은 건 작년에 참여했던 저희 연주자들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 연주자들이 일상 가운데서 되게 많이 지쳤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나름 좀 아이들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친구들을 선별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잘하는, 좀 흔히 말하는 엘리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규 과정을 너무나도 잘 밟고 있는, 그 중에 첼리스트 한 친구를 제 제자이기도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흔히 말하는 정말 엘리트로 자라온 그런 친구이죠. 그래서 그때 사실은 왔을 때 연수 중간중간에도 그 자기 리사이틀 연습하냐고 정신이 없었던, 그 사실은 저가 속을 걱정 많이 했었거든요. 아, 이 친구가 혹시 지루한 건 아닌가? 왜냐면 너무나 전문적인 음악을 연주하는 친구니까 아이들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걸 연주하라고 오라 그랬지?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집에 돌아가서 저한테 카톡을 엄청 길게 보냈는데,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너무 요즘 힘들고 지쳐 있었는데 제가 왜 이걸 하는지도 알게 됐고 이런 걸 통해서 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긴 장문을 보면 제가 사실 울컥했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충분히,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노래잔치였죠. 네.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고가의 고급진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엄마가 해준 요리만큼 맞아요. 생각나진 않는 것 집밥. 같아요. 자주. 그래서 그때 말씀을 해주셨던 게 뭐냐면 가장 아이들 곁에서 아이들 감성을 느끼고 있을 교사들이 곡을 만드는 건 작곡가들보다 좀 더 나을 거고,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표현하는 아이가 그렇게 만들었을 때에는 또 더 깊이 있는 감성들을, 자기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로 이제 저희 교사들이 자기 반 아이들의 글을 가지고 곡을 만드는 그런 연수들을 통해서 이제 올해 발표가 한두 개쯤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올해는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가 언제 열리죠? 10월 21일이었던가요? 1일 7시, 저녁 7시. 저녁 7시. 네. 장소는 예. 장소는 강원도 교육 진로교육원. 네, 똑같은 진로교육원에서. 작년과 똑같은 곳에서. 네, 토요일이고요. 제가 사실은 밝히면 안 되는 걸 살짝만 밝히면, 이번엔 탁쌤의 서프라이즈 무대가 순서가 준비됐으니까 기대된다. 혹시 이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탁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네. 오시면 탁쌤을 더 좋아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분들까? 그건 밝힐 수 없습니다. 네. 엄청 기대되네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탁쌤의 모습으로서는 그런 모습이 나오려면 막걸리에 취하든지 뭐 이런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퇴폐적인 모습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곡 작업 잘 해주시고요. 예, 예. 네, 네, 그래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감사합니다. 되시는 분들은 10월 21일 토요일 7시 강원 진로교육원 속초에 있거든요. 여행 겸 와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 속초 어린이 노래잔치, 강원 어린이 노래잔치, 설악 어린이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 죄송합니다. 설악 어린이 노래잔치를 소개하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농담처럼 저희 지역 행사를 알립니다 그랬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꼭 지역에서 이런 시도를 꼭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사실은 오늘 이걸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제가 방금 이야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신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니까, 사실 탁쌤 저희도 이렇게 주의를 그렇게, 설악 어린이 잔치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주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던 분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맞아. 네. 며칠 처음에 제가 이제 인디스쿨이라는 공간에서 이제 초등 선생님들이 많이 가입하는 사이트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를 가지고 교사가 자기들 이야기를 가지고 노래를 만드는 연수를 이 이후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됐고요. 그 과정들 속에서 또 음악적인 재능이 있으셨던 선생님들 또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런 행사들이나 실제 반에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아니면 저희 이전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 나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또 얘기 들으신 바도 있었죠. 고백해오는 것도 네. 있었고. 탁쌤도 있잖아요. 예. 꽤 됐는데 며칠 전에 그 선생님 이름 뭐죠? 한재경 선생님. 한재경 선생님. 기타도 그래 잘 치대요. 고향시에 계신 한재경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 시로 작곡을 하시는 분. 작곡해가지고 교실에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야. 그 아이한테 선물도 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노래도 그쵸. 너무 좋아. 아, 네. 홀딱 저도 너무 반했어요. 들어보고 싶어요,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를 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다. 4년도 더 된 이야기 같아요. 예전 학교에 있을 때니까. 그리고 또 그 쓰기 위해 선생님 중에서도 한 분. 예, 저 부산의 이유근 선생님. 이우 선생님.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아이들 시로 노래 만드는 이야기가 노래도 좋고. 그래서 오늘 이후로 앞으로는 팟캐스트에서 그런 분들 얘기를 네네.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곡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럼요. 네. 이렇게 녹음된 거 있으시면 저희도 받고 아시는 분 계시면 둘레에서 받아서 좀 틀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곳들도 있다. 그래서 비단 이 행사가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 행사로 인해서 각 지역에서 이렇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쓴 글과 아이들이 했던 어떤 그런 활동들을 가지고 음악으로 풀어내는 작업 이런 분들을 하시는 분들을 연결하는 것도 네. 일종의 저희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갑자기 즉흥적으로 제안을 하면 만약에 정말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많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저희가 모여서 왜냐면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곳에 또 다른 한 명이 있다는 건 엄청난 힘이잖아요. 한번 모여서 그냥 얘기 좀 한번 나눠볼 시간이 있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괜찮겠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양양이 아니라 서울에서 만약에 녹음을 한다면 각 지역에서 이런 음악 가지고 아이들 글 가지고 활동하는 선생님들 모여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노래도 불러보고 이런 시간을 가져도 아주 뜻깊은 행사가 될 것 제가 같아요. 설악 어린 노래잔치 하면서 가장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지역 아이들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담겨요. 예,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제주도 뭐, 애들 이야기 고양이 너무 좋겠다. 얘기 막 이런 게 그들의- 있어서 아마 그 전국에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지역의 이야기들이 또 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그게 또 각 지역의 아이들 문화로 저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되지 않을까 서울에도 싶네요.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난 계시겠죠. 개인적으로 기대해요. 네, 서울에도 계시겠죠. 서울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그쵸. 있으니까 그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당연하죠. 맞아요. 네, 그럼요. 그 도시적인 감성을 이렇게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하고. 탁쌤, 이야기 들으니까 가슴이 떨립니까? 예, 이거 뭐 뜨겁고 막, 이거 뭐 하나 운동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일이구나, 중요한 일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령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럼요. 이령쌤 원래 좋아하시니까 노래랑 이런 거.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여기 선생님들을 이제 자주 만나니까 사실은 이제 학교의 선생님으로 우리가 저 연수 프로그램에서도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나는 제목으로 저희가 글을 한번 써봤었지만 그걸로 곡을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선생님들이 쓴 글을 보면서 저도 울컥했었는데 너무 선생님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사셨지만 사실은 많이 지쳐 있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과 노래가 만나고 글과 그림이 만나고 이런 작업들이 선생님들에게도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마 선생님이라고 부를 만큼 배우고 있는 게 있는데요. 노래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 제 너무 노래 제자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노래를 몰라서. 잘하는구나. 네,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노래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와 좋아하지 않는 노래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마음에 왔어요. 너가 잘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그렇게 누구나 노래할 수 있고 그게 잘하건 못하건이라고 평가 대상이 될 수 없다. 아, 너가 노래했구나?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 이 노래는 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치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이들이 아이들의 노래를 만들 수 있다면 이거는 뭐 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도 그 사람의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자기의 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노래를 누가 뭐 작곡가나 누가 특별한 대상이 만드는 굉장히 고급진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내 노래를 만들어서 음원 등록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듣고 싶어서 음원 정말 등록할 수도 가능한 거죠. 있고, 정말 그죠? 가능해요. 예, 요새는 그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1인 녹음실 막 이래갖고 자기네들이 장비해놓고 혼자 스스로가 만드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혹은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전달만 잘 되면 그들의 그러한 곡을 통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어떤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뭔가 더 의미를 찾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이게 운동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제 운동이 되길 바라요, 진짜로. 네. 약 1시간 동안 이렇게 저희 지역 행사를 이야기하는데도 그렇게 길게 얘기할 이렇게 줄 길게 몰랐는데. 이야기할 줄 몰랐네요. 그러게요. 네, 네.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또 노래와 관련해서 좀 더 할 이야기가 남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그러면 소라거리 노래잔치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곡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다시 한번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영광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또 만나요.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저희 방송을 듣고 팟빵이나 팟캐스트에 후기를 남겨주시거나 교실 이야기를 메일로 보내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메일 주소는 schoolbelldddd@naver.com schoolbelldddd@naver.com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릴게요.